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60호 제2면 기사입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6일 월 개최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 권고안을 반영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권 205형 일자리 장애인 문화예술형 일자리 장애인 인식개선형 일자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의 참여자 8명당 1명의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직업재활교육 지원 등을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앞장서야 한다며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 등 사회복지 전반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북권지사와 함께 따뜻한 나눔 실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소영, 은 지난 10일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북권지사와 함께 겨울철 나눔 행사 지역사회의 나눔을 수놓다 온 수 4번째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재가 장애인 10가구에 따뜻하고 안락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고급 이불, 총 160만 원 상당, 을 전달했다. 후원 물품을 받은 한 장애인은 갑작스러운 추위로 걱정이 많았는데 따뜻한 이불 덕분에 올겨울은 조금 더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관장은 추운 겨울에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 활동이 장애인 가정에는 실질적 도움과 함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라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북권지사는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제습기, 온수매트 등 약 680만 원을 후원했으며 워터투어 나들이 활동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2024년 경기비발디 나눔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전기매트 지원.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민복기, 은 2024년 경기비발디 사계절 사랑나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관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기매트를 지원하였다. 사계절 사랑나눔 사업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물품 지원 배분 사업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지원 시기에 맞추어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생필품 및 식료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겨울을 맞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20가정의 따뜻한 잠자리를 위하여 탄소 전기매트를 전달하였다. 사계절 사랑나눔 사업은 2025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내년 설명절에는 100가구를 선정하여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매트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이웃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전기매트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훈훈한 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민복기, 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저소득 재가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해너머해브.or.kr 및 대표전화, 지역번호 031-760-994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윤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체육 및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 국민의힘, 용인시,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6일 월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의 직원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체육회의 직원 채용 시험을 경기도 통합 채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의 직원 채용 시험 또한 통합 채용 방식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조례 표제를 보조금의 지원에서 보조금의 지원 등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는 채용 과정에서 총 2억 2,238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전액 도비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체육회의 경우 최근 4년간 27명의 채용을 위해 8,200만 원을 사용했으며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는 같은 기간 17명의 채용에 약 1억 2,038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체육과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 투명한 채용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채용 비용 절감과 우수 인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경기도 체육 및 장애인 체육 분야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체육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예산 효율화까지 기대된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발달장애인 디지털 범죄 예방 성과 확산 심포지엄 개최.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소영 은 지난 13일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 다목적 홀에서 사랑의 열매 경기북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운영된 DCO 디지털 크라임 아웃 이하 DCO 범죄 디지털과 결합해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다 성과 확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DCO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디지털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범죄 예방 숏폼 영상을 제작하고 디지털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은 그동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와 금융범죄를 주제로 10인의 전문 자문위원과 사례회의 및 연구를 진행하고 6편의 숏폼 영상을 제작했다. 또한 디지털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금 지원, 심리 정서 지원, 생계 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전국 10개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를 비롯해 유관기관 전문가 등 약 170명이 참석해 디지털 범죄 예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숏폼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사례 발표, 윤미은 팀장,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범죄 인식 변화 분석 연구, 김윤화 인덕대학교 교수, 전문가 FGI, 집단 심층 면접, 연구, 박정현 유한대학교 교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토론에서는 이경숙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민영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박현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관장 김윤정 구리남양주 특수교육지원청 팀장 안용주 남양주 남부경찰서 경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관객으로 참여한 한 발달장애인은 숏폼 영상을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소영 관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성문제 또는 금융문제 등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는 발달장애인이 많아짐에 따라 그 피해를 줄이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하루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은 본 심포지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